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편입수학의 넘버원 한아름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기다 이런 기출분석은 없다. 이번엔 연세대 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좀 이제 다른 대학들하고 좀 다르게 물리, 화학을 보는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하고 오늘은 모집 요강을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컨셉을 잡고 왔기 때문에 모집 요강부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2024년도 기출 분석을 보면서 우리가 2025학년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약간 흥분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을 위한 응원곡을 하나 준비해서 약간 흥분 상태인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보시고 마지막에 응원곡까지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어떻게 해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1단계 필기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수학만 보는, 수학과는 수학 100%, 또 이제 뭐 물리, 수학, 화학을 준비해야 되는 학과들도 있죠. 어쨌든 그 시험을 가지고 일단 1단계로 3배수를 걸러내요. 그리고 2단계로는 그 성적 순서와 플러스 서류가 들어가는데 전적대 성적, 학업계획서, 토익, 그 이외의 자격증들, 뭐 예를 들어서 수학경시대에 나갔던 성적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국가공인 자격증들까지 전부 다 점수화 시켜서 그렇게 점수로 만들어서 서류평가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대4 정도의 비율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실 연고대를 준비한 친구들은 뭐 그 전부터 사실 차근차근 해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내가 갑자기 준비할 거야. 내가 이미 만들어진 성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필기시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필기시험이 제일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험이 제일 중요하게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일단은 학과별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수학점이에요. 뭐 이과대학은 수학과, 물리학과, 뭐 대기과학 이런 과가 되겠죠. 천문학과. 그 이과들의 학점들,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요구한 학점들, 똑같은 생명과학대학이라 하더라도 학과별로 요구되는 점수가 달라요. 선생님 지금 이 점수는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모집 요강을 발표됐을 때 여기서 변수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 전년도 모집 요강에서 항상 미리 말해주거든요. 말해주기 때문에 2025학년도의 변경사항은, 학점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가 지원할 학과들이 있으면 미리 한 번은 다 검토해보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학과별로 이 수학점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 놓고, 선생님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 선생님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건데 혹여나 댓글이 혹시나 내가 뭐 오타가 있으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학과별로 선생님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해놨거든요. 왜냐하면 토익 성적이 기본점이에요. 지금 여기 적어주는 이거 이상인 겁니다. 선생님 지금 최하 토플은 79 이상, 토익은 700 이상, 탭스는 264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지막 라인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 표를 이해하면서 수학과와 천문우주학과는 영어 성적 필요 없이 수학 100%, 수학이랑 물리를 이 정도의 비율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 시험 시간이 중요하죠. 수학 100% 이 수학 과목 하나만 보는 학교는, 이 수학과는 2시간. 다른 학과들 2과목과 혹은 3과목을 보는 거야. 지구과학 100%야. 여기는 2시간이 되겠죠. 근데 2과목 이상을 본다? 그럼 3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간 동안에 수학과 물리를 본인이 알아서, 그 시간을 본인이 알아서 분배시켜서 풀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화공, 생명, 수학, 물리, 화학 3과목이네? 어쨌든 얘도 3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이 시험지를 한꺼번에 주면 본인들이 내가 무엇을 먼저 풀고 뭘 나중에 풀지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을 유용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마다 한 과목을 보는 학과는 2시간, 두 과목 이상을 보는 학과는 3시간으로 시간이 배분이 될 거고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 표는 뭔지 이해 가시겠어요? 일반 학사 해서 뽑는 TO를 적어드린 거예요. 24학년도 편입학 기준으로.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꺼번에 내가 지금 요구되는 게 기본 학점이 요구가 되는 거고, 영어 성적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게 기본 사항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학과별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시험을 무슨 과목을 어떻게 보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지구 시스템 갈 건데 수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해 가지고 학과별로 조금씩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공대 같은 경우 뽑는 TO들도 전자, 화생공, 그리고 뭐 기계, 신소재, 꽤나 많은 인원들 뽑죠. 사회환경은 토목공학과 계열이 될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은 40%에서 50% 그리고 60%까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과목이 되면 50%, 세 과목이 들어가면 수학은 40%, 두 과목이 이런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학과마다 지금 토익, 토플, 탭스 성적이 다르긴 한데, 선생님 노란색으로 체크된 건 뭐냐면 24학년도 모집 요강에 2025학년도에 산업공학과는 토익 점수가 상향이 될 거라고 공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공을 준비한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 수학도 80%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을 보는 학과들, 그리고 반면에 생명시스템 과학과는 수학 성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컴공 같은 경우는 수학이 80%. 그러나 작년에 인공지능과 IT 융합은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식품영양학과는 생활과학대학, 보통 인문계랑 자연계가 섞여 있는데 그중에 식품영양은 자연계열로 들어가지만 수학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의과대도 올해 뽑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학과마다 다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과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준비하잖아. 그래야지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명확하게 하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2개 정도 여러분 먼저 결정해 놓고 이와 비슷한 TO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사 같은 경우는 1명 내외인 거죠. 3명 내외. 그래서 이 학과마다 성적대를 보고 이제 어디에 지망하는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사는 이 학부로 뽑는다라는 거, 단대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2023년도 시험지에는 서술형 시험지를 봤는데 2024학년도는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고 단답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되어 있던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단답형으로 나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집 요강에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24학년도 모집 요강에도 수학 문제가 단답형이 될 거야라는 걸 못 봤고, 23년도에는 이렇게 변형시킬 거야, 변화가 될 거야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술형과 단답형을 모두 다 준비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답형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고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일반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도 단답형 문제가 25문제 중에 5문제가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뭐 차이점이 있나? 솔직히 말해서 서술관을 준비하는 거랑 연고대를 준비하는 수학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연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3년도에는 객관식 서술형이 출제가 됐다면
24년도는 객관식 단답형에 수학과만 서술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땡큐인 거는 미적분, 다변수, 선형대수까지 출제가 됐고, 공학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고민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됐다고? 한 20문제 안짝으로 15개에서 20문제 사이에서 문항수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23년도와 24년도에서 미적분은 사실은 낼 문제는 당연히 낸다고 생각해요. 미적분을 내가 5문제를 출제해야 돼? 그럼 어디 출제해야지? 여러분이 출제자의 마음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금 체크해놓은 부분은 사실은 미분방정식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공학수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도함수를 가지고 역연산을 통해서 원래 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내용은 꼭 미분방정식을 안 배워도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길게 봤을 때, 더 크게 봤을 때 미분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건데, 미분방정식을 모르면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허락이 된다면 공학수학에서 배우는 미분방정식 챕터 1까지는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1개 미분방정식까지는 꼭 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문제를 보는 시야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개 미분방정식은 원서 기준 봤을 때는 미적분 체계도 있어요. 그래서 공학수학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미적분인 거야. 그래서 고려대는 시험 범위와 참고도서를 줄 때 참고도서와 주제까지 정해줬는데 그 미분방정식 관련된 주제는 아예 빼놓고 줬어요. 거기는 제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연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나라면 내 자식은 준비시킬 것 같아. 내 자식은 준비시킬 것 같아서 여러분도 내 자식이면 준비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간이 허락된다면, 늦게 시작했는데 거기까지 할 시간 없으면 과감하게 넘겨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치환적분,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여러분 선생님 서술형 문제를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치환적분은 단순 치환적분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내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경험을 했어야 돼. 이런 치환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문제는 단순 치환적분 문제가 아니네 라는 거를 함수 자체를 보면서 인지가 돼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라면 풀 수 있었던 문제겠지만 모든 적분을 우리가 다 외워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그런 특별한 애들을 위주로 좀 챙겨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는 연대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주제 중에 하나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낯설다,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동안 일종의 연세대 시그니처 같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내가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다변수 문제는 확 늘었어요. 확 늘어서 자, 결국은 선형변환 파트랑 최대최소랑 연결이 되어 있고, 선형변환 2차 형식 연결해서 또 문제가 다변수랑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제했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이 그럴걸? 아니, 아름쌤이 시험 문제 출제하나? 나중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시험지를 보여줄 때 선생님 이제 동영 모의고사 문제 출제할 때 연대 기출 맞아? 아름쌤 모의고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꼭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선생님 파이널에서 다뤘던 문제들도 몇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요. 단순 호락호락한 단순 기본 문제들도 있지만 선생님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 되게 많아. 우리가 이거 조금 어렵지만 상위권 대학 가려면 준비해야 돼 하는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좋더라 라는 얘기. 반면 행렬 파트 문제들, 서양대수 파트 문제들은 좀 많이 비교적 쉬웠어요.
사실은 더 까다롭게 낼 수도 있었는데 그 전년에 비해서 좀 더 쉽다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리고 사실 고유가 파트 문제 위주로만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좀 선형 변환 파트라든지 좀 벡터 공간을 더 응용력 있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미적분의 난이도는 24학년도 기준으로 가져간다면, 다변수랑 미적분 가져간다면 선대 파트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 변별력이 또 확 생길 수 있는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쉬웠지만 이 정도 수준만 준비하면 안 돼. 쌤 기본세는 문제를 내가 다 풀어낼 수 있다는 마인드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보면서 일단은 해주고 싶은 거, 모집 요강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수학점들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학과마다 시간에 대한 배분, 과목이 여러 개고 문항수가 늘어나면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편입수학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객관식 문제야. 내가 외워서 가는 것들을 외울 필요가 있어. 외워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미적분, 베이직 미적분, 다변수, 선대, 공학수학에서 1개 미분 방정식까지는 한번 추가시켜 보자. 이거는 선택적으로 가져갑시다. 그리고 선생님 느꼈던 기출들은 주제마다, 유형마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 호락호락한 문제들만 출제가 된 건 아니었어. 요거 의도가 뭔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좋더라고요.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편입수학, 서성안을 준비하는 편입수학과 연고제를 준비하는 편입수학은 뭐가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성안을 준비하는 편입수학 분량이 더 넓고, 반면 여러분 연고대를 준비한다는 건 물리화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누가 더 범위가 넓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유치할 것 같고, 수학 자체만 보자면 그냥 같은 거야. 그냥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내 개인적으로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대신 서성안은 25문제 중에서 한 변별력을 두는 문제가 많으면 5문제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한 15문제 기준 잡았을 때 한 10문제 정도, 내가 디테일을 파악하지 않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못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적인 부분들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대는 좀 다른 것 같아. 고대는 조금 별개인데 연대가 상대적으로 문제 조금 난이도가 더 있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함수를 굉장히 화려하게 준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내가 어떤 커리를 타야 되냐라고 한다면 특별한 커리가 없어. 편입수학이랑 동일하게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연세대 기출문제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짧게 연세대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쌤 좀 부끄럽거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마지막에 개사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용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연세,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여라.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여라.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